네, 답답한 시장 흐름에 또 갈 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맥점을 잘 짚어주시는 분이죠.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와 함께하는 주간 키워드 시간입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가져오신 핵심 키워드부터 좀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번 주간의 또 핵심 키워드입니다. 차별화 가능성, 또 하락 동조화, 글로벌 증시와 함께 우리가 함께 좀 하락 동조화로 밀려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차별화하면서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저점을 좀 다질 것이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 조 대표님. 투자 심리가 아주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해외 증시 다시 그 스페인 유럽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주 좀 예전부터 진행된 부분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됩니다. 제가 그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차별화된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어제 스페인이나든지 이탈리아 보면 재정 정책의 공백 상태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재된 모습. 그걸로 인해서 유로존 위기가 좀 부각된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주간 키워드 이슈로 그 차별하냐 하락 동조하냐라는 얘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거와의 관계인가 하면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상당히 좀 차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디커플링이 됐죠. 미국 네.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 차별화가 바뀔 것인지, 아니면 하락 동조화가 상당히 더 심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였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처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신흥아시아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위험 자산이 상당히 좀 덜 좋았다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 하락 동조가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외국인들의 어떤 전략적인 문제라면 좀 바뀔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한 자료 보시죠. 최근에 그 코스피하고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요. 좀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이런 형태죠. 이게 코스피고 이게 다우지수인데요. 그 월봉입니다. 월봉입니다. 예, 월봉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스피가 월봉상에서 지난달에 고점 맞고 지금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우지수는 지난달에 저점 맞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였죠. 이걸 이제 딱 보시면 약간의 차이는 나는데, 이걸 좀 더 대표적인 종목들의 구성을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4월달, 5월달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증가되면서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지금 3개월 연속 고점에서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반대로 애플은 3개월 전에 바닥을 찍고 쭉 올라오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죠. 예. 이걸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박스권에 갇혀있다라고 생각하면 롱숏 전략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쪽 업종 내에서만 롱숏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치고 공매도를 통해서 매도를 치고요. 그 다음에 애플을 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삼성전자는 애플, 그리고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양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숏을 치고, 여기서 숏이라는 건 매도를 치고, 한쪽은 롱을 쳐서 실질적으로 양쪽 방향을 다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관들은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해지도 해야 되고요. 자금에 대한 성격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더 어렵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애플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있는데요. 만약에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좀 떨어진다 했을 때, 앞서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키를 움직임을 좀 보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이런 외국인들은 롱숏 전략 자체가 바뀌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예전과 같은 그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하락에 대한 동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를 좀 눈여겨보시면 이런 주간 키워드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 증시 하락하면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하지요. 미국 증시 오르면 우리는 또 못 따라오릅니다. 떨어질 땐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동조화이긴 하나 또 다른 또 약세 동조화가 되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분석 원인을 이제 특별히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그 거래, 이 우리가 롱숏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고 보면서 판단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채권 수익률은 1.39%까지 사상 최저치고 스페인은 7.5%로 사상 최고치. 5배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예. 그러니까 채권 값이요. 예. 유로존 문제가 결국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스페인 얘기부터. 이거는 뭐 또 다른 시작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스페인 국채금리가 7.5% 도달했다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2년물도 지금 6%대로 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안 그래도 돈도 없는 국가에서 자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이거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계속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한 자금을 좀 집행하면서 가야 되는데 스페인 문제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지방 도시에 대한 재정난에 네. 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이렇게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공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 통화정책에 대한 한계죠. 통화정책으로 갈 수 있는 한계와 재정정책으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정책 자체가 상당히 공백 상태에 들어와 있죠. 이런 형태에서 보면 각국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지만 시간이 해결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기 문제와 재정 정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어떤 부양책을 원하고 있지만 각국에서는 공격적인 부양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QE3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형태고 지난번 QE1, QE2의 정책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QE3를 썼을 때 효과 자체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로존 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갈 때마다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구두 효과, 또 커멘트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잡아놓는 형태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부분, 난 이런 정책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정책 여차하면 쓸 수 있을 거야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국면을 막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막상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의 어떤 모멘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막혀 있는. 그러니까 하락할 때마다 개입을 해서 잡아놓고는 있지만 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박스권으로 지쳐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본적인 해결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그동안은 그래도 뭐 이걸 지켜보자. 저런 일정들이 있다. 뭐 정상들이 모인다. 이런 정책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정책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약세인 거죠. 국내 수급은 어떻습니까? 기관들이 좀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움직여주기는 않는 것 같습니다. 1800선 무너질 때마다 연기금에서 들어왔거든요. 예. 최근에 7월 달에 한 몇 차례 있었는데 들어왔는데 어제는 연기금에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꾸 저점이 계속적으로 무너질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관이 매수를 했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월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월 달 보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현물 쪽에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계속 받쳐주는 형태의 흐름이거든요. 이쪽 기관은 투신 쪽은 돈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연기금 쪽에서 한 6천억 정도 들어오는데 과연 연기금 쪽에서 계속적으로 받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외국인들 선물 누적치가요. 지금 39,800계약인데 아직도 4만 계약으로 해치를 계속 해놓고 있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속임수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코스피 쪽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보다 지금 또 저점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내려오는데 이 저점이 내려올 때마다 연기금이 지금까지는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방어를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 제가 얘기드렸지만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어떤 그 주가 동향을 보면서 이 차별화가
해소될지 아니면 하락 동조가 계속될지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 상황이 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업종이나 종목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중소형주와 대형주, 경기 방어주와 경기주가 상당히 좀 혼재된 상태에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요, 전일 시가총액 대형주를 그 구성별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올지.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 원래 이제 시장에 어떤 속성이 나타나거든요. 종목의 속성이. 준비한 자료 보시죠. 예. 삼성전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애플하고 있던 롱숏 전략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IT 쪽에서도 차별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나 SDI 같은 삼성그룹의 IT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합니다. 근데 지금 밑에 보면 LG그룹의 IT 섹터들은 상당히 지금 부진합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IT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가장 선방해주는 게 자동차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주, 완성차,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나머지 조선주는 거의 뭐 착살이 나죠. 은행주도 착살이 나고 화학정유도 착살이 난다. 좀 죄송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있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린가 하면 지금 시장의 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주도 좀 약세였던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구간인데요. 이게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기 방어주 섹터만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 입장에서도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은 좀 받쳐줘야 되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댄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의 텀세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손대지 않고는 전부 다 이렇게 무관심을 놔둬버리죠. 방치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방치를 해버리니까 매수세가 없는 형태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매도세가 없어도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간 전략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주간 전략 그 파워포인트 보면서 간략하게 전망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것 같아요. 상단은 1830과 1840이 좀 막혀 있고요. 예. 하단이 한 175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7월 달은 제가 6월 달보다 박스권 하향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좀 형태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했습니다. 2000선 이상부터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요즘은 ETF를 좀 효율적으로 좀 사용해 보십시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ETF를 만약에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는 것도 투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것 좀 투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쉬지 마시고 쉬면서 어떤 종목들이 향후에 주도주가 될 것인가,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시장이 떨어질 때 강한지를 좀 선별해 놓고 공부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조금 그 표현 자체가 약간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죄송하게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예, 사실은 뭐 우리 심정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또 그런 거를 좀 더 지켜드려야 좀 안정적으로 가야 투자자분들께서 그나마 좀 편안하시지 않겠어요? 예.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조일교 코리아 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주간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